안녕하세요. 공감TV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랑하는 남편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저에겐 사랑하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웃음을 가진 아이예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이 돌보는 일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수록 뭔가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이 보였어요. 보통 아기는 3살 정도의 걸음마를 떼잖아요. 이상하게도 제 딸 루시는 4살이 되어도 걸음마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엄청 걱정이 되어 남편한테 보통 아가들은 이쯤 되면 걸음마를 해야 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우리 딸은 왜 그런지 걸음마를 하지 않으려고 하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된다 하니까 남편의 의외로 뭐 이런 거 가지고 병원에 가냐며 아기마다 걸음마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우라가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걱정이다라며 남편도 걱정은 되는지 퇴근 때마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하루하루 날이 가도 2발로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심을 하고 마침내 딸을 데리고 동네 병원을 방문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듣기 싫은 말, 아니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 루시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마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라는 거지요. 평생을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요. 의사 선생님께 딸아이는 안타깝지만 뇌성마비로 인해 후천적 하반신 마비에 걸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차차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진단을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오로지 그 의사의 말만 듣고 왜 다른 병원을 찾지 않은 건지 너무 한스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심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아이가 명석하고 영리해서 휠체어를 타고도 싱크대 위에 물건을 막대기로 톡톡 치며 아주 똑똑하게 잘 꺼내곤 했죠. 우리 부부는 루시가 휠체어 생활에 완벽 적응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고 말았죠. 그 소리는 우리 아가 루시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루시의 방문을 열고 루시를 보았어요. 우리 루시는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뛰어노는 자기 또래 아이들의 영상들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서글프게 울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씩씩하고 명랑했던 루시의 모습은 그저 상처에 헝겊을 덮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은 채 속에서 그 상처는 점점 골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가도 또래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싶을 텐데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며 저는 남편은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말았죠. 남편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여보 우리 딸도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우리 루시는 낳은 내가 죄인이야. 이를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는 저를 남편은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저 루시를 보란 듯이 잘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 방법이 잘 된 건지 모르는 채 우리의 방식대로 루시를 키우는 거였죠. 그러던 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밴쿠버에 있는 다양한 베이비시터들을 고용해서 썼지만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부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부부가 일을 하고 들어오면 루시는 혼자 있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하는 시터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젊은 베이비시터가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이틀 전에 사표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청 어이가 없었죠. 우리 부부는 다음 베이비시터로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친하게 지냈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이 일을 토로하게 되었죠. 그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는 저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력 있고 착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그녀가 소개하고자 한 사람은
몇 년 전 한국에서 밴쿠버로 이민 와서 살고 있던 한 한국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을 때 물리치료사와 간병인을 병행하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빨리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진심으로 추천하였으나 사실 살짝은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우리 부부는 그 한국인 아주머니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인상은 되게 좋더군요. 50대 초반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동안의 외모에 목소리는 정확하고 딱 부러지고 눈에는 생기가 돌았답니다.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루시만 잘만 돌봐준다면 감사한 거겠죠.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첫 출근하는 날 급한 업무를 처리하러 루시를 한국인 아줌마에 맡기고 회사에 가게 됐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던 와중에 집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음성 메시지로 뒤늦게 들었어요. 음성 메시지에는 루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새롭게 온 아줌마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보고 걸을 수 있을 것 같대.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아주머니는 안 그래도 걷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인 하반신 마비인 루시한테 쓸데없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와중에 딸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일을 어쩔 수 없이 다 미루고 급하게 집으로 가서 한국인 아줌마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왜 딸에게 괜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우리 루시는 뇌성마비라 평생 걸을 수 없다고요. 아이한테 이상한 헛된 희망 주지 마세요. 한국에서 의사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물리치료사로 일하셨는데 왜 진단을 하세요? 왜 아이에게 그런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고요.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오늘까지만 일하시는 걸로 해요. 일당은 쳐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평소 온화한 표정은 오대간데 없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대로는 그냥 못 갑니다. 루시는 일반적인 뇌성마비 환자들과는 그 양상이 달라요. 혹시 그녀의 몸이 아침에 일시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나요? 분명 그럴 거예요. 근데 베이비시터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루시는 평소 다리가 항상 마비되어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저는 그녀가 이런 루시의 증상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꿰고 있는지 너무 의아했죠. 루시를 더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다시금 진찰 받으세요. 오진이 의심됩니다. 아마 루시의 병명은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하반신 마비 증상은 병원에서 진단한 뇌성마비의 증상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정통으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아주머니 말이 정말 맞는 걸까? 만약 맞다면 10여 년간 아이가 뇌성마비라 단정했는데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우리 부부는 루시에게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까라며 두려움에 휩싸였죠. 하지만 그래도 루시가 만약 치료가 되는 병이라면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녀의 얘기에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아주 큰 대학병원으로 루시를 데려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MRI 찍었고 병원의 전문의사분들이 분석을 하더니 세상에, 아주머니가 말한 병이 맞았어요. 거기에다 이 병은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상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뇌성마비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한국인 베이비시터분이 안 오셨다면 우리 루시는 평생을 걷지 못하고 휠체어 신세였을 겁니다. 저희 부부와 루시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루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우시는 괜찮다고 하면 우리 부부를 꼭 안아주었어요. 루시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도파민을 투약하게 되었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아가 루시가 도파민 투약 일주일 만에 휠체어를 벗어 던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인 베이비시터 아주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 병 또한 재발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 루시 물리치료사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호전 상태를 항시 체크하게 해줄 수 있어요로 답해주셨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나 감동하여 당연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부부는 과거 루시에게 뇌성마비 진단을 내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내렸고 우리는 그 금액의 전부를 한국인 물리치료사 아주머니에게 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사코 그 돈을 거절했어요. 이 돈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다. 10여 년 동안 삶을 속은 채 온전히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루시. 그리고 오랜 세월 희생한 부모님이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정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그 한국인 아주머니와 가족보다 더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 바꿔주신 거예요. 루시에게 새 생명을 준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요.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아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꿔준 고마우신 분이 계시다니. 정말 얼마나 다행인가요? 10여 년을 힘들게 맘고생하셨을 레아님과 남편 그리고 루시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밝은 봄날을 기대하면서 세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감TV였습니다.